저희가 화면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관측 사상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던 어제 서울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입니다. 이 도심 전체가 회색빛으로 잠겨 있는데요. 지금 미세먼지 사흘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이 시각 점점 이 미세먼지 구름대가요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안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실에 갇힐 정도의 고통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리려 했던 이 서울 하늘, 지금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장면인데요. 도심 전체가 회색빛으로 이 미세먼지 안개에 잠겨 있습니다. 마치 유령 도시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길거리에 인적도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장희찬 평론가님, 지금 이런 수치는요. 평상시 수치에 비하면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오늘 오실 때도 고생하셨고 어제도 마찬가지셨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수치가 150을 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165를 초과하기도 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수치가 한 20에서 25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에 비교하면 지금 대기가 무려 7배 넘게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숨 쉬는 문제,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저는 경기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네.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더니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와서 그렇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자영업자분들, 특히 식당 같은 분들은 손님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는 미세먼지가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까지 우리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해졌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만 문제가 아니라 서해안 지역도 빨갛게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제 같은 전체가 경우는 붉은색이었네요, 어제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보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와 서해안 백령도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150 이상으로. 근데 서해안에 뭐 경유차가 많거나 발전소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 말은 결국 중국에서의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불어오면서 서해안과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는데 지금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 탓이다 이러고 있고 네. 양국의 환경부 장관들이 만나가지고요. 서로 공동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국 측의 요구로 그 연구 결과 발표도 지금 못하고 미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과연 내부적으로 뭐 경유차를 저감 조치를 실행하고 발전소를 줄이고 이런 우리 국민들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본질적 원인 중 하나인 중국에게 과연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앞서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너무 친중 인사 아니냐고 말했는데 저는 다른 건 친중을 해도 상관없지만 네. 이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미세먼지 분야만큼은 중국 정부에 좀 할 말을 제대로 하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중국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냐라고 하면서요. 특히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이 배출 30%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고통이 커질 것 같은데요. 야권에서는 숨막히는 대한민국이다. 플랜카드를 내걸고 지금 거꾸로 가는 공약, 황사 마스크를 쓰고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관측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미세먼지 배출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에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과연 중국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을 똑바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 미세먼지 하면 막아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아내겠습니다.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퍼포먼스 이렇게 막아내겠습니다. 막아내겠습니다. 예, 이렇게 손바닥을 앞으로 해서 미세먼지 막아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종훈 평론가님, 국민들의 고통은 커가는데요. 이 여권 내에서도 이제는 이 탈원전까지 포기하는 것,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여야의 대책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확실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미세먼지 저감 관련한 여러 가지 조치들 또는 이제 명령도 발하고 조치들을 취하고 있긴 한데 이게 다 거의 다 대부분 사후 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막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빨리 정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핵심에는 역시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그 미세먼지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인데 이건 결국 외교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안보 이슈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안보 이슈에는 정말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네.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야당 쪽에서도 너무 정부 여당 탓만 할 건 아니고 이게 뭐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네. 계속 이제 누적돼 온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혜를 서로 좀 모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의원 외교도 좀 함께 벌여서 중국 정부로 하여금 이 뭐 공동 연구 결과도 받아들이게 하고 네. 또 이제 어찌됐건 앞으로 협상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죠. 관련해서도 뭔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방향에서 좀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살 수가 없다. 이제 국민들이요 청와대 청원까지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분노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온 것 같던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아마 지난 대선 때도 보셨을 겁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여론의 휘발성이 강한지 그것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야당 입장에서 저렇게 미세먼지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쇼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저게 플러스 뭔가가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무엇이 문제가 있고 네. 국회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개정되고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얘기하면서 저런 행동을 했으면은 네. 훨씬 더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그리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보이는 태도 저도 못마땅하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정부가 네.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꼼짝도 못할 만큼의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들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저 미세먼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확인된 바가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뭐 나사를 끌어들이든 아니면 우리 국내 연구진이든 아니면 중국 연구진과 같이 하든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하고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지 객관적으로 연구 검증을 하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좀 더 연구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다음 달 15일이면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작이 된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의 이렇게 큰 어떤 생존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하면 미세먼지 대책을 국민들한테 더 솔직하게 설명하고 좀 더 강화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전 안 한다고 하지만 화력발전소 계속 추가로 짓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요. 오늘 야당의 공세까지 집중이 됐습니다.